안녕하세요.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입니다.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.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이영미님의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영미라고 합니다. 올해 53입니다.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어요.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저릿하게 아픕니다.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용기 내어 전해보려 합니다. 저희 어머니 정복희 여사는 올해 83이세요. 몇 해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. 매일이 전쟁 같았죠. 말씀하신 걸 금세 잊으시고 반복되는 질문, 어지럽혀진 물건들, 그리고 때때로 절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거든요. 그날도 여느 날처럼 어머니께 저녁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.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영미야, 사실은 너는 말끝을 흐리셨지만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.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꾸만 다른 이름들을 저에게 부르셨어요. 순자야, 밥은 먹었니? 미숙이, 여기 좀 와봐라. 나는 단지 기억이 흐려져서 그러시겠거니 했어요. 그런데 어머니의 수첩 속 낡은 사진과 편지 한 장을 발견하면서 그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.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그 아이 영미로 키우려 해요. 언니, 내가 키울 자신이 없어요.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? 그 편지는 보낸 사람의 이름 없이 지워진 펜 자국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저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모, 혹시 나 어릴 적 입양됐었어요? 한참을 침묵하던 이모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. 영미야, 너는 복희 언니 딸이 아니야.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. 이모의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세상을 무너뜨렸으니까요. 너는 복희 언니 딸이 아니야.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이모 집을 찾았습니다. 문을 열어준 이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. 이모, 다 얘기해 주세요. 제발 지금은 숨기지 마세요. 이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드디어 50년 넘게 묻어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복희 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. 결혼하고 몇 해를 기다렸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지. 마음고생이 컸을 거야. 난 그땐 20살 철없이 회사 막 들어간 때였어. 그 회사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.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어리석었어.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갔고 결국 실수를 했지.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. 그 사람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며 회피했고 집에도 말 못했어. 혼자 끙끙 앓다 쓰러졌는데 그걸 복희 언니가 알아챈 거야. 언니는 처음엔 화도 냈어. 왜 말을 안 했냐며 울기도 하고. 근데 며칠 뒤 그러더라. 그 아이 나한테 맡겨줘. 내가 키울게. 그래서 나는 너를 낳았고. 이모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. 그렇게 넌 복희 언니 품에 안겼어. 언니는 널 정말 진심으로 아꼈어. 내가 알아. 언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거야. 내가 아플 땐 밤새 잠도 안 자고 간호하고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그날은 내 생일보다 더 기뻐하던 사람 복희 언니였어. 내가 정말 미안하다, 영미야.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한 상태로 침대에 누웠습니다. 50년 넘게 당연한 사실이 거짓이었다니. 내가 누구지?
그날 밤 방 안에서 엄마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. 영미야, 내가 미안하다. 이 말만은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.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. 엄마, 이제 그만해요. 그냥 저 엄마 딸이면 돼요. 그녀는 제 이름을 처음처럼 선명하게 불렀습니다. 영미야.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.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. 영미야, 내가 혹시 너를 다 잊게 되면.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가 떨며 말할 때처럼 가늘고 약했습니다. 엄마의 두 눈은 습했고 그 안엔 말하지 못한 불안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. 엄마.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. 마음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. 그래도 넌 꼭 기억해줘.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라는 걸. 그 말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. 이제야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, 그 사랑을 숨긴 채 얼마나 외로웠는지, 모든 것이 와닿았거든요. 엄마가 기억 못해도 저는 엄마를 매일 기억할게요.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던 날들, 그 웃음과 따뜻한 손길, 매 순간을 제가 대신 안고 갈게요.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. 그 웃음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. 그리고 처음처럼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. 며칠 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였어요. 엄마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딸 참 잘 컸다.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.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. 그녀의 눈엔 맑은 정이 담겨 있었어요. 그 말은 평생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습니다. 진짜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, 하지만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말이었습니다. 당신이 엄마여서 정말 다행이에요.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새기며 그녀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.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나는 기억하겠다고, 사랑하겠다고.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가 저를 잊어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봤습니다. 영미야, 이 옷 내가 사줬니? 오늘 밥은 누가 했지?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. 그럴 수 있다고,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. 하지만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. 언제부턴가 엄마는 제 이름도 더듬기 시작했고, 밤중엔 낯선 사람처럼 저를 경계하기도 했어요. 어느 날 엄마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작은 앨범을 꺼내고 계셨습니다. 이 사진, 이 아이가 누구더라. 그 사진 속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. 제 유치원 입학식 사진. 손에 들고 있는 조화 꽃다발, 옆에 쪼그리고 앉은 엄마의 웃음. 그 웃음이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엄마가 나를 잊고 있다. 그동안 감춰왔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 엄마, 나야, 영미야. 엄마 딸 그때 꽃다발 들고 갔던 그날 기억나지?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멈칫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뺨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. 미안해, 미안하다. 너한테는 미안한 일밖에 없네. 며칠 후 저는 엄마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. 영미에게라고 쓰여 있는 그 봉투는 노란색으로 조금 빛발해 있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듯 봉투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숨도 못 쉬고 그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. 엄마의 편지. 우리 영미에게. 이 편지를 내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다. 아마 내가 너를 다 잊은 뒤일지도 모르겠구나. 나는 내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. 작고 따뜻한 내 손, 그 조그마한 손가락을 잡고 나는 다짐했단다.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.
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 나에겐 아무 의미 없었어. 넌 나의 전부였고, 널 키운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단다. 내가 울면 나도 울었고, 내가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졌어.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어. 영미야, 내가 너에게 엄마여서 정말 고마웠다. 사랑한다.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울기만 했습니다. 그동안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, 내가 진짜 딸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순간들, 그 모든 의심과 상처를 단 한 장의 편지가 다 감싸 안아주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. 잠결에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. 어릴 적처럼 머리를 쓰다듬는 그 손길. 눈을 떠보니 엄마는 없었지만 편지는 그대로 제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하루하루를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. 기억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도 언젠가 엄마가 다 있더라도 엄마의 웃음은 내가 기억하고 싶었거든요. 엄마, 고마워요. 제가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엄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이름을 잊고 얼굴을 헷갈려하고 어느 날은 제가 방문했을 때 여보세요, 누구세요? 라고 묻기도 했어요. 그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. 엄마, 나야. 영미야. 당신 딸. 하지만 엄마는 곧 잊었습니다. 몇 초 지나면 다시 멀어진 얼굴처럼 저를 낯설게 바라봤어요. 어느 날은 제 손을 꼭 잡고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이러셨어요. 이 손, 참 따뜻하네. 이 손 낯설지 않아.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상처와 슬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. 엄마, 나 기억나요? 나예요, 영미. 그 말을 반복하면서 저는 단 한순간이라도 엄마의 기억 속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. 그리고 기적처럼 단 몇 초지만 엄마는 저를 알아보셨어요. 우리 딸, 울지 마, 엄마는 다 알고 있어.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. 그 후로 엄마는 급속도로 약해졌습니다. 음식도 거르고 말수도 줄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. 엄마는 가끔 허공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속삭이셨어요. 영미야, 너는 내 딸이야. 그 누구보다 내 보물이야.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.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봄날 아침이었어요. 제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숨을 고르시더니 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사랑한다, 내 딸.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남긴 편지와 사진, 그리고 영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.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. 지금도요.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면 엄마가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야 알겠어요. 엄마는 늘 곁에 있었고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요. 엄마, 잘 가요. 그리고 고마워요. 제가 당신 딸로 살 수 있어서 정말, 정말 행복했어요.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. 기억은 흐려져도 그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. 지금까지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이었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을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